골드 클래스 30석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보시다시피 조금 편안한 의자, 뭐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같은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입장료가 3만 원 합니다. 보통 영화 혼자 보러 가시진 않죠. 그래서 뭐 여자친구나 그죠?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애인이나 친구와 가는데 2명 영화 보는데 기본적으로 6만 원 들어가니까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는 않겠지만 여하튼 이런 약간 특화가 된 프리미엄관들 서비스 실제로 좌석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뭐 좌석이 판매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점유율이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9천 원, 만 원 주면 영화 보는데 굳이 3만 원 줘야 되냐? 뭐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3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골드 클래스. 여기에 하나 더 어우러서 시네드 셰프. 이 옆에 상영관이 오른쪽 둘로 붙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영화 보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 음식값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영화 보는 거는 뭐 그 골드 클래스와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셰프들이 직접 뭐 엄선된 요리를 같이 하는 이런 영화관들. 그다음에 소위 매점이죠. 매점들도 단순히 팝콘하고 콜라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음식, 심지어는 떡볶이까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 미래형 매점들.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에서 공연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뭐 문화적인 공연, 그다음에 강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트홀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젠버그가 지금 그 드림웍스의 CEO로 있는 카젠버그가 영화 산업 박람회 저게 가장 큰 박람회입니다. 어쨌든 그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실 뭐 CGV에서 뭐 무엇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멀티플렉스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여러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뭐 뿌듯한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이고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화관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돌아가면 그뿐이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오히려 영화의 종주국, 영화의 어떻게 보면 제1인자인 미국에서도 이런 논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카메라 찍나요? 이거 남의 회사 감사 보고서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카메라 이렇게 약간 나중에 이렇게 처리해 주실 거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 CGV가 그러면 얼마를 벌었느냐? 작년에 2009년에 재작년이네요. 매출액이 4,200억.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는 5,030억 이렇게 되나요? 5,030억, 5,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거 보시면 되죠. 5,000억 정도 매출 올려서 이익이 600억 정도 났다. 그 직전 연도는 2009년에는 한 590억 정도 났고. 근데 재미있는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그 영화관의 수익 구조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입장권 수입. 두 번째, 팝콘, 콜라, 오케이. 그 뭐 먹거리 팔아서 컨세션들 해서 뭐 수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화 보러 들어가시면 또 광고 보게 되시죠. 광고. 그럼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수입은 결국은 티켓을 팔아서 얻는 그 수입일 거고 나머지 수입은 이제 부가 수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의 99% 확실한 부분이 CGV에서 부가 수익에서 벌어들인 돈이 1,000억은 넘어갈 겁니다. 이익으로. 팝콘을 팔아서 남긴 이익, 뭐 광고를 팔아서 남긴 이익 합쳐서 1,000억은 넘어갈 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영업이익을 보면 오히려 600억밖에 안 되냐. 실제로 영화관 운영해서 수익 남기기 힘듭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작년 재작년에 뭐 영화비 1,000원인가 더 인상이 됐죠. 인상될 때 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뭐 3.1절 독립운동도 뭐 그런 난리는 없었을 거예요.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많이 올린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한 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개관 이런 거 10개씩 부동산 임대해야 됩니다. 이거 지으려고 수백억 투자해야 돼요. 근데 월요일 날 오전에 누가 영화 보러 오냐 이거지. 안 와요. 못 와요. 힘들어서. 그럼 텅텅 비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금, 토, 일 요즘 영화 개봉을 일찍 하니까 뭐 목요일도 보긴 하겠지만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관람객이 많아서 우리는 늘 영화관에 갔을 때 늘 관람객이 많은 거야. 너네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또 영화비를 올리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월화수목에 혹시 오전에 영화관 가보신 분들 방학 때 말고 방학 때는 조조차가 난리가 납니다. 비용이 싸니까 학생들 많이 가세요. 근데 그거 외로 평일에 영화관 가기 거의 힘드시잖아요. 아마 가본 기억들이 없을 거예요. 그 큰 공간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뭐 직원들 인건비 드려야 되죠. 시설 투자 몇백억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다 부동산 임대료 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가 수익에서 올리는 수익만 해도 1,000억은 넘을 텐데 이 재무제표,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 영업이익이 600억, 500억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실제로 극장을 운영해서 소위 표를 팔아서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런 거 나무회사 자료지만 잠깐 어디서 빌려와서 한번 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극장들이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구나.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 그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의견 있는 것들은 뭐 혼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 하나, 둘, 세 개 주제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주제 관람객. 저희 관람 횟수 영화 아마 아까 처음에 다들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자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2.92회 정도, 한 3회 정도. 대충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연간 총 관람객 숫자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저희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어서죠 지금. 그러니까 대충 뭐 한 3회 정도. 근데 사실은 3.1회, 3.2회 뭐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3회 정도 수준을 좀 지켜간다. 다만 조금 그 밑부분에 한국 영화 보시면 2004년, 3년, 4년, 5년, 6년 이때는 다 외화보다 한국 영화 자국 점유율이 더 높았습니다. 2003년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가 개봉했죠? 예? 어떤 거? 실미도. 오케이. 2003년 12월인가 실미도 개봉했죠. 2004년에는 초반에 태극기 날리면서 같이 개봉했을 거고 2005년에 뭐 했나요? 어쨌든 2006년에는 왕의 남자였고 이렇게 큰 영화들이 나올 때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많이 높아갑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는 뭐 1,000만 정도까지는 영화는 안 나타났죠. 뭐 그다음에 조금 소폭 줄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는 뭐 한 50% 정도 우리 영화를 보는 그 정도의 한국 영화의 힘은 가지고 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관람 횟수가 한 4.3회 정도. 저희보다는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예. 관람객 현황. 남자가 40%, 여자가 한 60% 정도. 확실히 영화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연령들. 어떤 사람들이 관람객으로 많이 오느냐. 아무래도 20대가 높겠죠. 그 다음에 30대. 조금 특이한 사항들은 40대 낮을 것 같죠. 10대보다 높아요. 일반적으로 뭐 1, 2, 30대가 강할 것 같지만 40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근데 10대는 왜 이렇게 낮죠? 불법 다운로드? 영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관람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해리포터 같은 거. 다 볼 수 있겠죠? 가족들. 그 다음에 12세 관람가. 그 다음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마지막에는 제한상영가. 이 제한상영가에 딱 걸리면 거의 개봉 못한다고 봐야죠. 이건 특별한 영화 그 상영관에서만 개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성인물이라든지. 근데 국내에서는 성인 전용 영화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입된 외화 중에 그 제한상영가에 걸렸던 영화가 있습니다. 킬빌, 타란티노. 예. 아우 장면들 막 피가 막 이렇게 낭자하죠. 근데
제한 상영가에 걸리면 거의 개봉을 못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일부 장면들을 조금 변형을 하거나 해서 계속 18세 관람가로 다시 심의를 얻으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아마 개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영화 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등급, 광고가 됐든 영화가 됐든 영화관 안에서 상영되어지는 데서 등급을 주는데 그렇게 5개로 나눠지는데 아마 뭐 이런 평균들은 아무래도 뭐 10대들은 뭐 그거와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유가 있어서 10대는 좀 낮을 것 같은데 유의한 거는 결국 여자이면서 20대, 30대에 들어가는 분들이 한국 영화의 가장 어떤 메인 타겟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요일별로 영화를 이렇게 본다. 결국 토요일, 일요일 이틀 보는 내용이 월화수목금 5일 보는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저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건 월요일은 뭐죠? 월요일은? 예? 아니 뭐 토요일, 일요일은 이해가 되는데 월요일이 세 번째로 높아요. 월요일은 뭐죠? 예, 월요일은 아버님들이 회사를 안 가시나? 예, 월요일 어쨌든 한 가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5천만이라고 잡을 때 한 15세 뭐 영화에서도 약간의 잔인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많이 받게 되는데 15세 관람가 이런 영화들이 이제 우리 흥행 탑 순위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아저씨 경우에는 다르죠. 그 18세 관람가, 예. 친구도 18세 관람가. 예를 들어 아저씨나 친구를 기준한다면 15세나 18세 미만의 인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주 거동이 불편한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다 제외해 놓으면 우리가 실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인원이 5천만 명 인구라고 하지만 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1,000만짜리 영화가 나오고 뭐 1,200만짜리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 결국 평소에는 영화를 잘 보시지 않지만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가 있을 때 자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40대, 50대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뭐 기획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40대, 50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아이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 컨텐츠, 뭐 그런 것들을 잘 기획하신다면 500만을 넘어선 1,000만짜리 영화. 그래서 큰 영화를 500만짜리 정도는 몰라도 더 큰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영화관으로 오실 수 있는 이런 영화가 나와야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강남에서도 우리 어머님들 뭐 아침에 평일날 차 마시고 개 모임 한다 그러시나요? 뭐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단체로 영화 보시고 이게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 아마 그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을 위해서 원래 히트했던 게 써니, 그죠? 약간 향수를 일으키면서 그분들을 직접 영화관으로 나오시게 만들었죠. 써니에 나오는 배우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세대들은 최소한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분들 아닐까요? 그렇죠? 교복은 안 입으셨나요? 어쨌든 그런 내용. 예. 영화 관람객 현황에 대해서 가볍게 좀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저희 영화 개봉한 게 426편 개봉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내가 기억하는 영화 제목 5개, 10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420편을 개봉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1.2편꼴로.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그 메리 도나우가 이야기했듯이 10개 영화 중에 7개 영화는 실패가 아니라 그냥 뭐 기억에도 없이 사라지고 2개는 그냥 뭐 본전치기 할까 말까 한 개 번다. 실제로 저희 작년에 420편 개봉했는데 아니 뭐 내가 영화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제목조차 기억하는 건 10편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는 너무 이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해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기되는 게 영화 마케팅입니다. 영화도 이제 제품처럼 동일하게 철저하게 검증된 어떤 틀 속에 내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